자, 산술기압 평균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산술기압 평균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산술기압 평균을 알던 모르던 오늘 수업을 집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A 플러스 B가 2 루트 AB 이상이 성립이 된다. 그리고 등호는 누구하고 누가 같을 때 성립이 된다?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주목할 점, 스몰 AB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문자 AB예요. 명심하세요. 단순히 스몰 AB의 수식이 아니란 얘기죠. 그죠? 두 번째, 요 부분이 두 식의 뭐다? 합이 되는 거다. 요 부분이 두 식의 뭐가 되는 거다? 곱이 되는 거다. 산술기압 평균 공부하다 보면 제일 애매한 게 뭔 줄 알아요? 열심히 물론 공부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 시간 지나면 안 까먹는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산술기압 평균은 수능 범위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신에서는 여러분들 수투 볼 때까지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까먹으면 또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2하고 루트는 2항 내지 양변제곱에서 얼마든지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본 수업 때들 다뤄봐서 알겠지만 이쪽을 문자로 주면 이쪽은 숫자로 계산이 되게끔 주고요. 이쪽을 문자로 주면 거꾸로 이쪽이 숫자 계산이 되게끔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합이라는 걸 문자로 주었을 때 이쪽에 상수가 나기 때문에 합의 입장에서는 최소값을 물어볼 때 산술기압 평균을 쓰게 돼 있고요. 곱이라는 걸 줬을 적에는 여기가 문자고 이쪽이 상수기 때문에 곱의 입장에서는 최대값을 갖다가 구하는 입장일 때 산술기압 평균을 쓰게 돼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앞에다 썼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언제 산술기압 평균을 쓰느냐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본 수업 때들 단어들 봤다고 하니까 그 괄호 곱하기 괄호인데 괄호 곱하기 괄호면은 괄호끼리의 곱이니까 인수분해 곱꼴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곱이면은 최대값을 물어봐야 하는데 최소값 물어본다고. 그럼 그 괄호 막 다 전개하죠. 그렇죠? 합의 최소값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돼요. 또 갑니다. 또 요거에 관련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쪽이 온통 상수항이 나왔다 칩시다. 자, 이쪽이 뭐 10 나왔다 칩시다. 10. 그럼 A 플러스 B가 10 이상이죠. 그럼 A 플러스 B가 10 이상이니까 10이 최소값이지 최대값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냐 최소냐를 뭐 갖는 건 등호가 없으면 물론 최대 최소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냐 최소냐에 대한 단어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부등호 방향 때문에 그런 거야. 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대신 중요한 거는요. A 플러스 B가 10 이상이면 10을 가지는 그 순간이 최소값을 가지는 순간이 되겠죠. 그리고 최소값을 가지는 순간은 뭐가 만족이 되는 겁니까? 등호가 만족이 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호 조건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 조건이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2차 함수 문제도 y는 어쩌고 문제만은 x값에다가 인풋값을 팍팍팍 넣으면 y값이 슉슉슉 막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정작 최소값을 가질 때는 주계방정식 숫자의 x가 그거일 때만 딱 최소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이 나오는 거는 딱 한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날려가고 이것도 날려가는데 이쪽은 숫자고 여기만 남았다. 그 여기는 뭐 10 그리고 여기는 그냥 AB였다 칩시다. 그럼 AB 입장에서 10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10을 가지는 순간만큼은 등호가 성립이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빡 못 박아놓고 말하겠는데요. 산술기하 평균 문제 푼다고 해서요. 최소값만 묻는다든가 최대값만 묻는다든가 그런 문제가 나올 거는 아예 기대조차도 하지 마세요. 그건 개나 소나 다 맞는 거예요. 실전 문제에서는요. 얼마일 때 최대 최소 묻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도 묻고 등호송일 때.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최소 내지는 최대인 이 말 순간이라는 말도 써줄 필요 없는 건데 그냥 좀 임팩트를 주려고 최대 최소의 조건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최대 또는 최대인 순간의 그 순간의 조건이 바로 이거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듣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시험을 니들이 볼 때는 저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은 그렇게 큰 임팩트로 작용을 하지는 못해. 근데 문제 풀 때 이해로서는 좀 큰 도움이 되긴 하는데 아니 뭐 모양 봐도 니네들 뭐 이번 시험 범위가 도형의 이동서부터 뭐 함수한 중간까지 될 거거든. 네. 그러면 최대 최소 물어볼 게 뭐 산술기하 평균밖에 더 있겠어, 그렇지? 그래서 뭐 물어보고 뭐 분수꼴 비슷한 거 나오면 뭐야? 이거 산술기하 평균 아니야? 그럼 풀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임팩트는 크게 없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은 산술기하 평균에 해당되는 것이 124부터 127번까지입니다. 무슨 그 본교재 개념 플러스 유형을 숙제를 성실하게 한 사람은요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문제들이 세상에 고쟁이라면서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와도 되나 할 정도로 쉬울 거예요. 128, 129, 130번 문제는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문제입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요 교과서에서 정식으로 언급이 안 되는 절대 부등식이에요. 그런데 교과서에 따라서 뒤에 그 단원 종합 문제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응용 문제로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학교 선생님의 수업 내지는 프린트 이거의 방향성을 보고 수업을 할게요. 일단은 코시-슈바르츠는 넘어갑니다. 128, 129, 130번은 그대로 냅두시면 됩니다. 38쪽부터 보도록 합니다. (131번) 숙제입니다. 132번부터 보도록 하죠. 참인명제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네.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을 보시면은요 이거 먼저 할 거 그랬나? 어차피 이거 숙제일 거든. 순서대로 가지. 자,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돼 있을 때 거기 뭐 음수라고도 돼 있지만 요렇게 돼 있을 때 걔네들의 각각의 뭐를 취하겠다? 역수를 취하겠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이거지요. 맞는 얘기죠, 그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여기에서 요렇게를 증명하는 방법은 여기에다가도 곱하기 x y분의 1 여기에다가도 곱하기 x y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양변에 내가 무언가를 곱할 때나 나눌 때는 이게 양이냐 음이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거기 문제에서는 요게 둘 다 뭐라 그랬으니까 음수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양수가 되겠네. 키지? 그러면은 요쪽에 계산하면 여기는 y분의 1 남고 여기는 x분의 1 남으니까 둘의 대소 비교 가능하죠, 그쵸? 자, 그럼 실전에서 그렇게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해요, 실전에서. 요거 둘 다 0보다 작은데 요거? 그러면 이거는 한 마이너스 1 요거는 한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이렇게도 알아두세요. 이제 요런 스킬 정도는 알아도 이게 뭐 대단한 거야? 아니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양변에
x, y분의 1을 곱해서 해결하면 되겠구나. 아, 그렇게 푸는 게 원래 맞겠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두세요. 보통은 이래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 두 양수는 역수 비교 시 상황이 역전된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말 때 이해됩니까? 네. 한 놈이 한 놈보다 크겠죠, 두 양수가. 그죠? 근데 걔네들의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반대쪽으로 상황이 더 크게 된다, 이 얘기예요. 네, 저 그냥 말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는데 한글 모르는 사람이 이 말을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거 이해되겠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양수일 때가 아니죠, 지금 문제는. 네. 근데 양수일 때는 상식적으로 알아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수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됐습니까? 네. 네. 니은 볼게요.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면 x가 y보다 크냐 이거죠. 자, 집에서 선생님 강의 오고 이거 녹화해서 올린 거를 할 적에도요, 여기서 똑같이 하듯이 내가 칠판에도 안 쓰는 건 책 보면서 선생님 목소리 들으셔야 돼요. 네. 니은은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역은 맞죠. 역이 맞으니까 본명제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역이라는 걸로 해석을 해보면 본명제 해석에 도움을 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본명제가 참이면 포함관계도 참인 걸 생각할 수 있고 집합으로, 그죠? 네. 대우명제는 100% 참이다 이렇게 알고 역과 본명제는 참거짓이 서로 관계가 없다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말이지만요, 이렇게 니은 같은 경우는 역을 먼저 해석을 하면 조금 더 해석이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니은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이미 틀리다는 말이 되게 성립이 되어버렸으니까 반례를 대야 되는 거야. 이것도 하나 얘기할게요. 참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참은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꼭 증명 안 해도 이건 당연히 맞는 거야, 사실로 인정할 수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기억도 숫자 대입하면 되듯이, 그죠? 근데 틀리다, 잘못됐다라는 건 반례를 들게 돼 있죠.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뭘 알아야 반례를 들지. 그래서 반례를 든다라는 것도 이미 어떤 수식의 다른 비교나 아니면은 조금 문장으로 바꿔서 해석하든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해서 뭔가가 확신이 생겼을 때 반례를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야. 이거 틀릴 것 같은데 정도의 느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무리 없으면. 그래야 반례를 들어도 들어보겠지. 참인지도 반례인지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반례를 들어. 근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벌써 이해가 사실 되는 쉬운 문장이에요. 제곱한다고 원래 크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값도 제곱해도 양수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반례를 들 적에 마이너스 값을 갖다가 절대값이 큰 걸 대면은 그게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디귿은 앞뒤 문장 필충 조건이죠. 이런 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맞죠? 네. 더 설명 필요 없죠? 예, 보기만 끄떡끄떡 그렇게 격하게 해주셔도 이해되나 보다 할 수 있어요. 고개 숙이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디귿은 필충 조건이죠, 그죠? 근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리을은 알아서더라고요. 미음 볼게요. x 더하기 y가 2 이상이면 x도 1 이상이고 y도 1 이상이다. 이것도 역을 먼저 해석해보면 도움이 되죠. x가 1 이상이고 y가 1 이상이면 더해놓은 건 2 이상이겠죠. x가 최소 1이야, y가 최소 1이야. 그럼 더해놓은 건 최소 2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거꾸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는 아니죠. 더해서 2라 그래가지고 그게 각각 1 이상인 줄 어떻게 알아요?
하나가 3 이상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2 이상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싹 숙제예요. 133번도 숙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144도 숙제예요. 내가 144라고 그랬냐? 네. 발음이 셌어. 134야. 144 체크했나요? 그거 중요해요. 그거 해놨으면 당연히 체크해요. 135번 보세요. 135번 보시면은 Q 명제는 원을 나타내고 있죠. 네. P 명제는 뭐를 나타내고 있어요? P 명제는 뭐를 나타내고 있죠? 그냥 X의 부호죠. 우리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Q가 원인데요. XY 평면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P도 XY의 표현이 되는 거면 좋겠죠? 그쵸? Y가 0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다, 작다라는 것은 무슨 축을 기준으로 놓으면 되는 거야? X축, Y축? 지금 나 뭐 얘기하는 거야? 내가 헷갈리고 완전. 거긴 X의 부호죠, P는. 미안해요. X의 부호가 양이냐 음이냐는 누가 결정을 해요? Y축이 결정을 하죠. Y축이 요거니까, 그치? 그러면 이쪽 전체의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X가 0보다 크다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는 3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해봐요. X는 3.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중딩 때는 2학년 때 잠깐 언급이 됐다 뿐이지, X는 3 하면은 사실은 직선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그냥 방정식의 해정도로 인식을 했잖아요. 하지만 X는 3이라는 건 당당히 직선 방정식의 하나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듯이 부등식이라는 것도 이게 부등식의 해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XY 평면의 영역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아먹겠나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5번도 이렇게 가셔야 되죠. 거기 보면 Q가 not P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not P면은 뭐예요? not P면 X가 0 이하이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Y축 포함해서 이쪽 평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Q라는 거는 원 위에 있는 점들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원의 그림이 어느 쪽에 속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 포함해서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의 센터 보세요. 몇 컴마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4,2면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죠. 그러면 2사분면이면 뭐 Y좌편 필요 없어요. X좌편 봐도 원의 센터가 이쪽에 찍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원이 점점점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커질 수 있는 건데, 문제에서도 그 R에 뭘 묻고 있어요? 최대값 묻고 있잖아요. 원의 반지름이 얼만큼까지 커질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예요. 단순한 문제예요. 네. 축에 접할 때 상황 생각해달라는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1학기 때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집합 명제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원 문제죠. 별볼일 없는 문제죠. 별볼일 없는 문제요. 다음에 자, 오늘 조금 빡센 날인 것 같은 느낌 우리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데요. 136번부터 쭉 보면 이거 죄다 집합 문제죠. 오래간만에 집합 공부들 좀 합시다. 네, 139쪽까지 다 숙제입니다. 139번까지. 지금 131번서부터 139번까지 다 숙제예요. 140번 문제 별표 해놔보세요. 자, 조금만 더 버티세요.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이건 한번 좀 보죠. 이게
뭐 굳이 소속을 말하면 창의사고력 내지는 추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영역으로 따지면은 분명히 명제는 맞아요. 명제는 맞는데 우리가 배운 명제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그건 참 말하기가 애매한 문제거든요. 140번 갑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영훈, 인수, 민지는 독서실, 농구장, 극장 중 각각 3군데를 다른 곳에 갔대요. 명탐정 코난? 셜록 홈즈? 약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떠들어냈답니다. 이게 지금 나는 어디 갔다 안 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실전 시험에서는 쥐면 쥐 얘기만 하면 되지 딴 애들 얘기 막 얘기하고 그래요. 어쨌든 3명이 뭐라고 진술을 했죠. 여기가 중요하죠. 위에 3명의 말 중 하나만 참일 때예요. 어떻게 해봐야 돼요? 다 해봐야 돼요. 다 해봐야 돼요. 지금 영훈이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 자신 영훈은 어디 갔답니까? 농구장 갔대요. 그리고 인수는 이런 애들이 제일로 싫어. 인수는 농구장 갔대요? 농구장 안 갔대요. 어딜 가기는 갔나 보지. 얘네들이 커플인가 보다. 똑같은 식으로. 예. 여기서 민지는 극장 안 갔대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내가 하나만 누굴 참이라고 해볼까요? 어차피 누구래? 영훈이를 참이라고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얘를 참이라고 해볼게요. 처음부터 인수를 참이라고 아니에요. 누군가 말하면 그거 빼고 참이라고 하려고요. 예.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직 가정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갑니다. 인수는 농구장 안 갔습니다.